우선 이제 파일 포맷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RDKit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수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그 컴퓨터에 주피터 노트북을 켜놨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켜놨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면서 같이 타이핑하면서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내용을 따라가면서 하는 게 네,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화학정보학에서는 수많은 몰레큘의 정보를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고 뭐 분류하고 어떤 정보를 뽑아내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그 케미컬 컴파운드의 숫자는 약 1억 개 정도가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합성을 했거나 추출을 했거나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물성을 측정해서 화학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쌓아놓은 분자들의 개수가 대략 이제 현재까지는 1억 개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 몰레큘의 개수, 유기분자의 개수는 대략 얼마쯤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 이제 8이 4개고 뭐 나이트로젠은 보통 이제 밸런스가 3고 이런 규칙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임의의 여러분들도 이제 유기화학을 다 들었으니까 임의의 몰레큘을 여러분이 칠판에다가 혹은 이제 종이에다가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렸을 때 대략 몇 개 정도의 몰레큘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엄청나게 큰 몰레큘 말고 이제 분자량이 이제 적당히 되는 분자량이 한 1000 정도 내외 되는 것 중에서 이제 가능한 분자들의 개수를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추정을 해 보았었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 봤더니 약 10의 60승계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10의 60승이란 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아보가드로 수 1몰이 10의 23승이잖아요. 그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개수를 천문학자들 대략 10의 24승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60승계의 분자, 유기분자가 가능하다는 거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이제 그 화학이 이제 분자들이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10의 60승계가 있는데 이제까지 사람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테스트해본 몰레큘은 대략 1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1억이면 얼마예요? 1억이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의 9승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10의 60승에 굉장히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분자들만 이제까지 사람들이 네, 테스트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수많은 분자들을 이제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분자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규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마일스 포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스마일스 말고 이제 또 다른 많이 사용되는 포맷을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스는 이제 어떤 분자가 있을 때 그거를 그냥 1D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1D 그냥 문자열로 표시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차원 구조에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 유기 시간에 뭐 시스 트랜스 뭐 고시 시스 트랜스 고시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는 3차원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자 핵들의 위치를 우리가 3차원 코디네이트에서 3차원 카테지안 코디네이트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맷은 이제 몰 포맷이라고 하는데요. 몰 포맷. 이제 몰 포맷을 다른 말로는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제 네. 다른 데에서는 네. 모니터에다 하다 보니까 글자가 깨끗하지 않은데 SD 이걸로 합시다. 그냥 텍스트로 할게요.
말을 안 듣네. 여하튼 이제 몰 포맷은 이제 SDF 포맷이라고도 불립니다. 뭐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이제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몰 포맷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몰 포맷에서는 몰 포맷에서는 이제 요렇게 몰 포맷으로 이제 분자의 정보를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텍스트 파일에서 열어 보실 수가 있어요. 텍스트 에디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루리에다가 지금 이제 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이제 줌 채팅창에도 지금 잠깐 올릴게요. 그러면은 어디 갔나? 잠시만요. 여기 렉처 노트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구나. 네, 제가 그 이루리에다가 일단은 그 파일을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마일스 of known drug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올려놨죠. 여기 이제 그래서 요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여기 이제 채팅창에다가 다시 올릴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위해서 어차피 지금 저기 옮겨놔야 되니까 렉처 노트 여기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파일이 이제 그 스마일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몰 파일 포맷에 대해서 다시 계속 얘기를 하면은 몰 파일 포맷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헤더 라인이 있습니다. 헤더 라인은 여기 지금 커서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헤더 라인은 분자의 이름이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아톰 블락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뒤로 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헤더 라인. 처음 두 개의 라인은 이제 몰레큘의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위에는 아톰의 개수, 본드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이 이제 그 분자의 3D 코디네이트,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X, Y, G. 그리고 단위는 옹스트롬입니다. 단위는. 그래서 여기 이제 X, 첫 번째가 X, 두 번째가 Y, 세 번째가 G 코디네이트고, 네 번째가 이제 원자의 그 엘레멘트,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원자인지 그거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본이 이제 마이너스 0.662, 0.5342, 그 다음에 0.0. 요 좌표에 있고, 또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 자,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카본 3개에 나이트로젠 하나, 옥시전 2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본드 인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분자의 정보를 밑에 이제 더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톰 블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XYZ 코디네이트이 옹스트롬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칼럼은 아톰 심볼입니다. 아톰 심볼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0000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원자가 뭐 아이소톱, 그러니까 이제 동위 원소이거나 뭐 원자의 포멀 차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자의 어떤 이제 특이한 베일런스, 그러니까 원자 가전자가 이제 평소와 조금 다르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표시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제 뭐 많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하기 나름이라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여기 앞부분을 보통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 본드 블락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잘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칼럼은 그냥 이제 원자의 번호입니다.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 4번 원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제 원자 인덱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아톰 블락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1번 원자, 2번 원자, 3번 원자, 4번 원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 줄을 보면은 1번 원자와 2번 원자가 싱글 본드로 연결돼 있다. 두 번째 줄은 2번 원자와 3번 원자가 더블 본드로 연결돼 있다. 그 다음은 이제 3번 원자, 4번 원자가 싱글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칼럼은 이제 본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카이랄리티 같은 걸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네. 뭐 디테일한 부분은 네. 아직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네 번째 칼럼은 이 본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책에서 대시드 본드로 이렇게 이제 점점점점으로 표현하는 거면은 이렇게 6번으로 이제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웨지드 본드 이렇게 이제 튀어나오는 본드로를 표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1을 집어넣도록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일반적일 때는 이제 0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제 몰 파일이고요. 몰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몰트 포맷이 있습니다. 몰트 포맷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제 포맷인데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요 포맷은 위에 이제 여기 이제 트라이포스 몰레큘, 트라이포스 아톰, 트라이포스 본드, 트라이포스 서브스트럭처라고 하는 요 그 특정 문구로부터 이제 각각 블락이 시작되게 됩니다. 요 문구에서 트라이포스라고 하는 거는 이 포맷을 트라이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 회사 이름인 이제 트라이포스를 이제 다 집어넣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트라이포스 몰레큘을 보면 맨 처음에 벤진이라고 이제 분자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atom, number of bond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 줄 띄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더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의 charge, 분자의 이제 그 전하를 써주게 되는데 이제 no charge라고 하거나 뭐 charge가 있으면 이제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줄을 집어넣고 트라이포스 아톰 다음에는 이제 아톰 블락이 오는데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첫 번째 칼럼은 원자의 번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 아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C1, C2, C3, C4, C5 이런 식으로 이제 아톰 이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 Y, G 코디네이트 마찬가지로 단위는 앵스트롬입니다. 앵스트롬. 그래서 X, Y, G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칼럼에 오는 거는 원자의 타입입니다. C.AR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로마틱 카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C.3 뭐 이제 그 아톰 타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3라고 하는 거는 sp3 혼성 탄소를 이제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이드로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드 블락은 이제 위에서 본 몰 포맷이랑 비슷하게 자, 여기 맨 첫 번째 칼럼은 마찬가지로 이제 본드의 번호입니다. 1번 본드, 2번 본드, 3번 본드 이렇게 이제 본드 번호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아톰, 2번 아톰, 1번 아톰과 6번 아톰이 뭘로? 아로마틱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1번 아톰과 6번이 아로마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번과 7번이 싱글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뭐 2번과 8번이 싱글 본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트 포맷의 한 가지 특징은 이제 파셜 차지, 그러니까 이제 분자의 부분 전하를 이제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던 몰 포맷에서는 이제 부분 전하가 없었는데요. 몰트 포맷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 칼럼에 이렇게 이제 분자의 파셜 차지를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몰트 포맷이 이제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 파셜 차지는 이제 요 파셜 차지를 계산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파셜 차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 프로그램, 계산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포스 아톰 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아톰 타입들이 있습니다. 뭐 sp3 카본, sp2 카본, sp 카본, 아로마틱 카본, 뭐 sp3 나이트로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특정 아톰이 어떤 그 타입이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몰투 파일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YZ 포맷이랑 PDB 포맷은 일단은 뭐 양자 계산이나 단백질 계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일단 지금은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스 노테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다뤘었죠, 그죠? 그래서 스마일스 노테이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면서 이렇게 스마일스가 뭘 의미하는지, 네. 스마일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꼭 복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스마일스 포맷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알아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스마일스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 그 녹화본을 다시 보면서 복습을 꼭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현재까지 알려진 몰레큘의 개수가 약 10에 60, 그 1억 개 정도의 몰레큘이 알려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그 몰레큘들의 정보, 내가 이제 어떤 몰레큘이 궁금하다. 어떤 몰레큘의 그 내가 이제 뭐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몰레큘의 정보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크게 그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펍캠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이 펍캠이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펍캠입니다. 그러니까 펍캠 말고는 원래 이제 그 연구실에서 유기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파인더죠. 근데 이제 사이파인더는 이제 유료이기도 하고 사이파인더에 접속을 하려면은 이제 그 뭐냐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펍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펍캠. 네.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펍캠 검색을 하면은 이제 펍캠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펍캠에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draw structure 여기에서 이제 몰레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그려서 그죠? 이렇게 이제 몰레큘을 그려서 이 몰레큘을 찾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서치 하면은 안스라센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혹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여기 에디트 스트럭처를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보면은 그 검색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검색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마일스로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스마일스가 이제 분자를 이렇게 텍스트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안스라센 아니면은 뭐 이름으로 검색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요즘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스피린으로 검색을 해봅시다. 아스피린. 자 이렇게 뜨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아스피린을 클릭하면 아스피린에 대한 이제 알려진 수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뜹니다. 네, 아스피린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네, 영어로 설명이 쭉 있고요. 그다음 2D structure, 3D structure, 3D structure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3D structure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crystal structure, crystal structure가 이제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이제 결정화시키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쌓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스마일스, 캐노니컬 스마일스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스피린을 스마일스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 보면은 chemical, physical property 그러니까 이제 molecular weight, 뭐 mass, 뭐 molecular weight, mass는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surface area 이제 표면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xperimental property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
여기 뭐 colorless, odorless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boiling point, melting point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ectral information, NMR spectra, 뭐 그 HNMR spectra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려진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이제 디파짓돼 있고요. 매스 스펙트럼 이제 데이터 이렇게 디파짓이 돼 있고 GCMS 데이터. 그 다음에 케미컬 벤더, 케미컬 벤더라고 하는 거는 벤더는 이제 판매처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디다 살 수 있느냐, 뭐 시그마 알드리치, 뭐 이렇게 이제 유명한 뭐 머크 다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drug medication information, 이게 이제 아스피린은 드럭이니까 드럭에 대한 이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언제 어떻게 승인이 됐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드럭이고 이제 어떤 효능이 있고 뭐 부작용은 뭐고 이런 것들. 클리니컬 트라이얼, 임상 실험은 언제 어떻게 진행했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펍캠은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보면 톡시시티도 나와 있죠. 이제 독성이 있냐 없냐. 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스킨 이리테이션, 뭐 아이 이리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중에는 펍캠이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이제 그 다음에 캠블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캠블. 자, 캠블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은 캠블 DB는 자, 여기 이제 CHEMBL이라고 이제 캠블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이 캠블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바이올로지컬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액티비티가 있는 몰레큘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캠블은 상당히 바이올로지 오리엔트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단백질,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과 인터랙션이 있는 몰레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펍캠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폴리머도 있고 뭐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유기분자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캠블은 보통 이제 약,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로지와 관련된 분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Explore SARS-CoV-2 데이터 뭐 이렇게 있죠. 그 펍캠에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이제 브라우즈 COVID-19 데이터, COVID-19 데이터를 잠깐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COVID-19과 이제 관련이 있는 뭐 진, 프로틴, 패스웨이 뭐 이렇게 분자, substance 뭐 이렇게 이제 다 있죠. 그래서 요즘 뭐 뉴스에 잘 나오는 이제 클로로킨이나 뭐 리타나빌 뭐 아마 여기 밑에 보면은 그 뭐냐 렘데시비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렘데시비르 인터미디에이트, 렘데시비르 합성의 이제 중간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분자를 클릭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포맷으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2D 스트럭처에 아니면 여기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저장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이제 SDF라는 게 있죠. 요 SDF가 바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몰 포맷입니다. 그러면 요 SDF를 잠깐 다운을 받아서 한번 메모장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예시로 이제 아무 데이터나 한번 여기 받았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요게 이제 다운받은 파일이에요. 다운받은 파일. 그러면 요거를 Open with Editor, 에디터로 살짝 열어보면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모장으로 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의의 분자 데이터를 하나 받아가지고 SPF 파일을 하나 받아서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분자는 57개 아톰이랑 60개의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의 X, Y, G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원자들의 원소 기호
이게 어떤 원소인지를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가 G축이 다 빵이잖아요. 그죠? G축이 다 빵이에요. G축이 다 빵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여기 펍캠에서 2D 스트럭처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원래는 3차원인데 지금 요 2D 스트럭처는 사실 그냥 이렇게 이제 이미지, 요 그림이란 말이에요. 2D.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그 좌표를, 그러니까 이 좌표는 이 분자를 2D로 그리기 위한 좌표인 거지 실제 3D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실제 3D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2D 좌표고 실제 리얼 3D 좌표는 따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스테레오 케미스트리가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O 사이에 있는 요 각도, 각각의 각도, 뭐 3차원적인 각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아주 단순한 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때 배웠던 VS EPR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 각이 뭐 105도일지 104도일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양자역학 계산을 통해서 이제 구조 에너지 구조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approximation을 넣어서 약간의 가정을 넣어서 이제 빠르게 3차원 구조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조금 부정확하지만 빠르게 만들어내는. 근데 여전히 그 방법들도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돌려야 됩니다.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싱글 본드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로테이터블 하잖아요. 그죠?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갈 수 있는 본드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실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구조가 에너지가 제일 낮을 것인가. 그거는 어느 정도의 컴퓨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3D 구조를 얻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절대. 그래서 2D 인포메이션은 보통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데 3D 인포메이션을 얻으려면은 약간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운을 받았을 때 G축이 다 빵이라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벤젠이면은 당연히 같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다 빵이어도 말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빵이 나왔을 때는 얘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이제 3D 구조 계산을 해야지만 실제로 이제 3D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결합에 대한 정보가 쭉 이제 나와 있죠. 네. 1번 아톰과 7번 아톰이 싱글 본드로 연결돼 있다. 뭐 여기 같으면은 5번 아톰과 10번 아톰이 더블 본드로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쭉 담고 있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한 정보를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정보학에서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파일들로부터 정보를 뽑아내고 이제 그 뽑아낸 정보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물성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몰레큘을 이렇게 몰레큘 중에서 내가 원하는 10개를 이제 뭐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화학정보학의 목표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RD킷이란 거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쉬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혹시 주피터 노트북을 안 켜놓으신 분이 있으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다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11시 지금 1분이니까 11시 6분 되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그럼 다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새로 띄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이제 빈 주피터 노트북에 여기 보시면 이제 import sys 그 다음에 print sys.prefix라는 이제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빈 주피터 노트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import sys를 하면은 이제 sys 모듈, sys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표준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깔아도 불러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sys.prefix를 하면은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콘다를 통해서 다 그 깔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지금 이제 저는 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나콘다가 이 디렉토리에 깔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아마도 아나콘다가 깔려져 있는 그 디렉토리 경로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아나콘다 여기 깔려져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dkit을 불러와야 되는데 rdkit이라는 거를 그냥 import rdkit을 하면 제 거에는 깔려 있어서 네, 지금 이해 안 되는.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rdkit을 그 불러왔다고 해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rdkit을 깔기 전에 그냥 import rdkit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깔리지 않을 겁니다. 깔리지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필요한 그 뭐냐 패키지가 있을 때 필요한 외부 패키지가 있을 때 걔를 손쉽게 깔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아나콘다의 인스톨. 그러니까 아나콘다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패키지를 우리가 쉽게 불러다가 그러니까 아나콘다라는 거대한 저장소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짜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넣어놨다가 이제 누군가가 아나콘다에서 내가 이제 누구와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내 거에다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콘다 인스톨이란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 아나콘다 저장소에서 갖고 와서 이제 이제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그런 이제 관리자 중간에 있는 관리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rdkit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느낌표 주고 명령어를 주면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제 rdkit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표 콘다 인스톨 제가 여기 이제 채팅창에 혹시 이제 그 헷갈릴까봐 채팅창에 일단 명령어를 썼어요. 네. 이 명령을 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에 그게 깔려있지 않더라도 얘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rdkit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다이렉트하게 깝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 already installed라고 일단은 나오죠. 이제 제가 아까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패키지 플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깔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냥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rdkit을 지웠다가 다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무브를 하면은 얘는 이제 지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윈도우에다가 프로그램을 깔았다 지웠다 하듯이 파이썬이 있고 파이썬 안에다가 외부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깔았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설치했다 지웠다 하는 거를 이제 쉽게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그 아나콘다라는 매니지먼트 환경인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뭐를 지우고 뭐를 살리고 뭐를 이제 지우느냐 뭐 이런 거 할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네. 그래서 네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데 네. 네,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군요. 그냥 이제 스탑을 시켜야 되겠네요. 일단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명령어를 그
채팅창에다 썼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import sys 한 다음에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실행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메시지가 쭉 나오면서 설치가 될 거예요. 그죠? 네.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설치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치될 때를 좀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늘은 여기 있는 이제 drugs.smi 파일이랑 drugs. 아까 제가 채팅창에 올려준 그 drugs.sdf 파일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자, drugs.smi 파일을 우선 이제 에디터에서 한번 열어봅시다. 에디터에서 열면은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스마일스입니다. 각각이 분자 하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분자 하나씩. 네. 그래서 그 여기 drugs.smi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알려진 약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시판되는 알려진 약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시판되고 있는 orally viable drug.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경구 투여를 하는 약들의 개수는 한 1200개에서 1300개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먹는 약으로 사는 것들의 종류는 현재까지 그 승인된 것들은 승인돼서 시판 중인 게 한 1200개, 1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0개 정도를 지금 여기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마일스를 해석을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각각 하나의 이제 그 분자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약 분자에.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여기 이제 drugs.sdf 파일에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rugs.sdf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 에디터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몰레큘 하나, 여기 이제 달러 표시 다음에 and 달러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몰레큘 이렇게 쭉 나오고요. 세 번째 몰레큘, 네 번째 몰레큘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들의 요 이제 그냥 2디멘셔널 2차원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분자 여러 개의 분자 700 몇 개의 분자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이 drugs.sdf 파일.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메모장으로 이렇게 막 스크롤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나 이제 비효율적이고 사실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약을 찾거나 뭐 이 약의 성질을 분석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RD킷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그러니까 을 기반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RD킷의 조합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분자들의 그 물성을 이제 분석을 해볼 겁니다. 분자들의 물성을 분석해 볼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아마 설치가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인터넷이 느려서 네. 설치가 안 된 학생들은 조금 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뭐냐 이제 네, 항상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켜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RD킷을 임포트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그 채팅창에 올려놓은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다가 일단은 집어넣어 놔 주세요.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처럼 옆에 이제 drugs.smi라든가 drugs.sdf 파일들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있는 때 있는 곳과 이제 같은 디렉토리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깔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아직 덜 깔린 학생들은 일단 기다리세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RD킷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제 RD킷 패키지를 어떻게 import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은 RD킷이 제대로 설치가 됐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import RD킷 했을 때 아무런 에러 메시지 없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RD킷에 있는 RD킷에 있는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RD킷에 있는 여기 RD킷 데몬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튜토리얼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D킷에 있는 요 그 rdkit.org라고 하는 그 사이트 일단 여기 데몬을 들어가면은 네, 여기 데몬 말고 블로그 데몬 말고 우리 이제 그 rdkit 문서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rdkit getting started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냥 rdkit만 검색을 해도 아마 이제 그 이게 맨 위에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etting started with rdkit in Python. 자, 요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몇 시간 동안 rdkit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은 학생들은 제가 여기 이제 채팅창에다가 주소를 썼으니까 네, 그 주소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여기까지 일단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어려운 게 있으면은 네, 질문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쭉 돼 있지만은 너무 이제 부담 가지지 말고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drugs.smi 파일에서 그죠? drugs.smi 파일에서 분자를 읽어 드려야 됩니다. 분자. 그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자 정보가 있는데 걔를 읽어 드리는 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reading molecule. 자, reading single molecule. 몰레큘 한 개 읽는 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자, rdkit을 불러올 때 보통 이제 대부분의 molecular functionality.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분자를 다루는 기능들은 rdkit 안에 있는 서브 모듈인 rdkit.cam이라는 모듈 안에 이제 저장이 define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일단은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from rdkit 패키지 안에서 import 그 밑에 있는 cam이라는 패키지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서브 패키지인 cam을 불러옵니다. 얘를 이제 불러오고요. 자, 얘도 불러와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cam이라는 이름으로 cam 밑에 있는 이제 또 펑션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분자 하나를 읽어드리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m equal cam.mol from smiles. 자, 요거를 보면은 자, cam이라는 서브 패키지. 사실은 이제 cam은 그러니까 이제 cam은 rdkit 밑에 있는 cam이라는 이제 rdkit 밑에 있는 서브 패키지이기 때문에 rdkit.cam이라고 해도 이제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이제 from rdkit import cam을 했기 때문에 이제 cam을 바로 이제 불러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cam 밑에 있는 mol from smiles라는 명령을 통해서 얘는 뭐예요? 이름 그대로 몰레큘을 스마일스로부터 이제 읽어드린다. 자, 여기 있는 게 이제 스마일스죠. 이 스마일스를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펍캠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펍캠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이제 드로우 스트럭처에 가서 여기 이제 위에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스마일스 넣는 창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기다리면 여기다 넣고 이제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뜹니다. 요게 뭐였죠? 네, 하여튼 저는 네 유기화학은 이제 안 한 지 오래돼서 네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네. 하여튼 네 이제 이렇게 생긴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M은 뭐냐? M은 바로 이제 rdkit의 네, 그 몰레큘 클래스입니다. 몰레큘이랑 클래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파이썬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변수와 함수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커다란 덩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 뭐 유닛이란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뭐 챔피언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 뭐 야구 게임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야구 선수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추상적인 하지만 이제 그 성질과 어떤 행동, 액션을 다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 얘를 실행시키면은 m이라는 변수에 뭔가 저장이 됐어요. 그럼 m이라는 변수는 뭐냐? m이라는 변수가 뭔지 알고 싶으면은 type m 이렇게 치면 됩니다. type m.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type m을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type m을 실행시키면은 rdkit cam rdcam 밑에 있는 mole이라는 타입입니다. mole 타입.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rdkit에서 정의된 몰레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mole 타입 변수입니다. 혹은 이제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m이라는 변수 안에는 이제 이 분자, 이 분자에 이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고요. 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로부터 파일로부터 읽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일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얘는 이제 결국 스트링이죠, 그죠? 스트링. 하나의 문자열이란 말, 하나의 문자열, 스마일스 문자열을 이제 몰레큘로 이제 전환을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엉뚱한 걸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m2 equal cam.mol from smiles 같은 게 있어요. C1, C2.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마일스, 지금 얘는 이제 잘못된 스마일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숫자들은 링 클로저를 위해서 이제 사용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1과 1, 여기 보면은 숫자 1, 숫자 1이 있으면은 얘네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어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숫자 1과 있고 한쪽엔 숫자 2가 있으면은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클로즈가 돼서 내가 원래 하고 만들고 싶었던 건 사이클로 헥세인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맞죠? 사이클로 헥세인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숫자 1과 숫자 2가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잘못된 스마일스입니다. 그러니까 링을 닫기 위해서는 숫자 매치가 되는 숫자 쌍, 정수의 숫자 쌍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잘못된 스마일스예요. 그럼 얘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실행은 됩니다. 실행은 되는데 M2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M2는 난이 됩니다. 난, 그죠? 타입 M2 해보면은 난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스마일스를 주면은 M2에 그러니까 이제 난이 리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스마일스를 주면은 그냥 얘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요 스마일스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drugs.smi에 있는 요 몰레큘들을 한번 불러와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drugs.smi 파일에서 스마일스를 읽어서 하나의 이제 all drugs라는 리스트에 넣는 이제 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all drugs라는 빈 리스트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얘를 하고 여기에다 이제 하나씩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개를 읽을 때에는 이제 그 이 캠이라는 모듈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스마일스 몰 서플라이어라는 거를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조금 쉽게 해보겠습니다. 쉽게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drugs.smi가 이제 텍스트 파일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굉장히 이제 단위를 쪼개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 얘가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일단은 얘를 읽어야겠구나. 그럼 읽으려면 일단 오픈을 먼저 해야겠죠. 오픈을 한 다음에 한 줄씩 읽어서 한 줄이 스마일스 하나니까 한 줄씩 읽어서 이것들을 이제 몰레큘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오픈을 해야 돼. 오픈.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목표는 이 파일을 읽어서 이 몰레큘들을 이제 이 스마일스를 전부 다 몰 타입으로 변환시켜 가지고 올 드럭이라는 리스트에 집어넣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일단은 마지막으로 다 집어넣을 리스트를 일단 이름을 올 드럭이라고 지었으니까 일단은 빈 리스트를 정의해야겠죠. 자, 빈 리스트를 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자, 파일을 오픈. 자, 파일을 오픈할 때는 어떻게 한다? with를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죠? 오픈. 자, all drugs.smi 이렇게 한 다음에 as fin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를 이제 fin이라고 하는 파일 포인터로 일단 오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모드를 안 썼는데 모드를 안 쓰면은 디폴트가 바로 읽기 모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 중이니까 우리 일단 이렇게 이제 읽기 모드를 이렇게 이제 써봅시다. 자, 읽기 모드로 파일을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씩 읽어드립니다. 한 줄씩. 한 줄씩 읽어드리는 거 어떻게 하죠? 네, for, l, in, f, in.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줄씩 라인을 읽어드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 이제 라인이 있는데 얘를 이제 읽으면은, 그러니까 for l.fin을 하면은 이제 요게 딱 읽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l에다가 요게 들어갔다가 요 줄이 들어갔다, 요 줄이 들어갔다, 요 줄이 들어갔다가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스마일스는 그러면 이제 저 줄을 읽어가지고 l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마일스라는 변수에 한 줄씩 읽은 게 이제 스마일스로 일단 들어갈 텐데 사실 얘는 뭐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연습 삼아서 제가 이제 보여드려요. SMI라고 조금 줄여서 씁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L.strip이라는 게 일단 필요합니다. L.strip. 자,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strip이라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문자열이 있을 때 문자열.strip이라고 하면은 이제 앞뒤의 빈 칸이랑 이제 그 뉴라인 캐릭터 뉴라인 캐릭터 혹은 이제 탭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운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SMI에 요 스마일스 스트링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이제 m이라고 한 다음에 m equal cam.more from smiles 그 다음에 SMI.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마일스를 more 타입으로 변환시켜서 m이라는데 이제 저장이 되죠. 이제 그럼 이제 m은 more instance가 됩니다. m은 more instance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몰 인스턴스를 우리가 이제 all drugs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는 거는 리스트에 집어넣는 거는 append입니다. append.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별일 없이 끝났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혹시 에러가 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타를 쳤거나 뭔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일단 에러 없이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들어갔는지 우리가 이제 내용물을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프린트 all drugs. all drugs에 이제 무슨 내용이 있는지 프린트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뭔가 근데 알 수 없는 그 메시지가 나오죠. 그죠? 이 메시지가 뭐냐면은 RDKit cam RD 그러니까 이 몰 오브젝트가 at 여기에 있다. 여기 이 뒤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램에 있는 메모리 주소입니다.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오브젝트들이 이제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냥 하여튼 몰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몰 클래스로 변환돼서 제대로 여기 이제 리스트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몇 개가. len all drugs. 자, 이렇게 하면은 725개. 그러니까 len은 리스트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라고 했죠. 그죠? 네. 725개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all drug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는 725개의 몰 타입이 몰레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읽어드렸습니다. 725개의 약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지금 이제 쭉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어 기능이 캠 모듈 안에 있습니다. 캠 모듈 안에. 캠 모듈 안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그 서플라이어는 이제 그 제공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는 제공하는 거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SDF 파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SD more supplier 하면은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drugs.sdf 파일, drugs.sdf 파일을 읽어드릴 거예요. 네. 이제 읽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제 에러 없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에러 없이 끝났다는 거는 일단 뭔가 제대로 읽혔다는, 제대로 됐다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 이제 drugs.sdf 파일을 보면은 아까 봤지만 여러 개의 몰레큘들이 줄줄이 이렇게 이제 붙어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서플이라는 게 어떤 타입인지 한번 봅시다. 서플이라는 게 뭐죠? 서플이라는 게 뭔가 궁금하면은 타입을 쳐보면은 얘는 이제 SD more supplier다. SD more supplier라는 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RDKit 캠 안에 정의가 돼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은 다음에 어떻게 쓰면 되지? 궁금하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다큐멘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for more in supply. 그죠? 이렇게 이제 포문을 통해서 지금 요 서플라이어라는 게 이미 제공해 주는 거. 그럼 얘는 이제 포문에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for more in supply를 하면은 자, 우리 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이 서플라이어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drugs.sdf 안에 여러 개 몰레큘의 그 SDF 포맷 파일들이 있는데 SDF로 표현된 몰레큘들이 쭉 들어 있는데 얘를 일단 서플라이어라는 애가 일단은 한번 담은 다음에 우리는 그 서플라이어에서 어떻게 포문을 통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몰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서플라이어에서 몰레큘이 하나씩 꺼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치환돼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프린트 여기 예시에 보면은 프린트 more.get num atoms라는 게 있습니다.
get num atoms. get num atoms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얘기했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몰은 클래스입니다. 몰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몰은 몰 타입 클래스의 변수입니다. 변수이고요. 네. 그 다음에 get num atoms는 이제 몰 타입의 메소드입니다. 몰 클래스의 메소드. 그러니까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뭔가 행동을 하는, 뭔가 작업을 하는 함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몰레큘에서 아톰 개수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이제 얘는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은 쭉 예,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몰레큘은 25개, 두 번째 몰레큘은 11개, 세 번째 몰레큘은 13개, 네 번째 몰레큘은 뭐 이렇게 19개. 이런 식으로 이제 몰레큘 안에 원자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은 조금 안 예쁘니까 우리가 이제 분자의 인덱스와 함께 개수를 다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인덱스 0, 얘는 이제 인덱스를 for m in suppl 네, 이렇게 합시다. 이제 뭘도 귀찮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플라이어에서 그러니까 서플라 SDF 파일에서 하나씩 끄집어내 와서 얘가 이제 m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n 아톰은 아톰의 개수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get num atoms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장점은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길면은 여기 옆에 있는 애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이제 긴 거는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클릭하면은 다시 expand가 되고요. 네 여기 이제 보기 싫으면은 이거 딱 누르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인덱스와 함께 네, 인덱스와 함께 출력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n아톰에다가 집어넣고 몰레큘의 아톰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문을 사용을 해서 프린트 f 자 넘버 자 몰레큘 넘버를 먼저 찍어 봅시다. 몰레큘 넘버가 뭐죠? 우리가 이제 인덱스 idx를 여기다 집어넣고요. 네. 그 다음에 아톰 개수 n 아톰을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시키면은 자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예쁘게 그러니까 이제 0번은 몇 개, 1번은 몇 개, 뭐 100번은 몇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얘를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걸 방금 돌리자마자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숫자가 일씩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증가시키는 걸 넣는 걸 깜빡했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출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IDX를 한 칸씩 하나씩 이렇게 이제 숫자를 올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숫자를 올려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has 땡땡 atoms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문장스럽게 출력이 되겠죠. 출력. 그러면은 몰레큘 넘버 0는 이제 25개 아톰을 가지고 있다. 몰레큘 넘버 1은 11개 아톰을 가지고 있다. 몰레큘 넘버 2는 13개 아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일단은 오늘 이제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부하가 걸릴 테니까 마지막 연습 문제로 그 아톰 넘버에 그러니까 이제 아톰 개수에 이제 원자 개수에
그러니까 이제 그 all drug의 평균 원자 개수를 구해보자. 이거는 이제 쉽죠? 자, 방금 한 거를 조금 변형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네. 뭐냐 하면은, 평균이니까, 토탈을 분자 개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탈에 해당하는, 토탈을 저장할 변수를 일단은 하나 지정해야겠죠. 그죠? 토탈, atom, num, equal 0. 변수명이 조금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변수명은 어느 정도 그 변수에 대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당히 긴 게 좋습니다. poem in suppl.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total atom num에다가 얘에다가 이제 하나씩 더해주면 되죠. 어떻게? m get num atoms.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m의 .get num atoms를 실행시키면은 요거 자체가 바로 그냥 인테저 정수를 리턴해 버리기 때문에 정수가 온 거를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제 total num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짧게 쓴 거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느려서 조금 이제 그 이해가 쉽도록 느려서 쓰면은 n atom equal m.get num atoms.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otal atom num equal total atom num 더하기 n atom.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아톰 개수가 다 들어가겠죠. 그죠? 다 들어간 다음에 자, 룹을 빠져나오고 나면은 전체 아톰의 개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아톰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토탈 아톰 num에서 얘를 이 올 드럭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올 드럭의 개수는 바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서플라이어를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해봅시다. 인덱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카운터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어야겠죠. 카운터. 몰레큘의 개수를 세주는 거. 카운터를 집어넣으면은 자, 여기에서는 카운터 이퀄 카운터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요건 이제 아톰 개수가 계속 이제 더해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몰레큘 개수를 이 카운터가 이제 세고 있는 거죠. 그죠? 네, 얘는 이제 분자 개수 카운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에버리지 아톰 넘은 토탈 아톰 넘 나누기 카운터 하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한 다음에 프린트 f 자, 에버리지 number of atoms in drugs.sdf is 뭐 average 그러니까 이제 average atom num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쭉 돌리면은 자, average number of atoms in drugs.sdf is 24.0413 저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SDF 파일 안에 있는 이 분자들의 평균 원자 개수는 약 24개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자 데이터, 수많은 분자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바로 이제 이 RD킷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부터 그 앞에 있는 그 Getting Started 요 페이지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페이지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이루리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